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불규칙 플랫, 그 다음에 러닝 플랫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규칙 플랫이라는 말은 이제 잘 이해하시겠죠? 불규칙이란 말은 이제 강하다는 말과 강한 파도하고 동일한 말로 생각해 주면 된다. 그리고 미달형이란 말은 약한 파도하고 동일한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을 보면은 쭉 가다가 이제 한 번에 기준인 A 파동이 나왔어요. 이렇게 A 파동이 나왔으면은 이관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B파가 특정 고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뭐 일반적인 플랫의 범주라면은 한 1.13 수준이 될 거고 일반적인 플랫이면은 1.13 수까지는 허용이 돼요. 이 정도면 일반 플랫이죠. 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기준 파동의 보점 대비했을 때 1.13 수준까지는 뭐 가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플랫이고 근데 이게 불규칙 플랫의 경우에는 원래는 1.27에서 2.38의 수준까지는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2.27에서 2.38까지가 보통 이제 고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기까지가 보통 허용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2.628까지도 허용이 돼요.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불규칙 비파 같은 경우에는 1.27에 2.38의 수준이고 요즘에는 1.628까지도 허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내부 구성이 이렇게 ABC고 그다음에 ABC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당이 하나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여기서의 매수량이 좋거나 매수대가 강하다. 그러면 보통 여기를 안게 못 깨죠. 못 깰 가능성이 큰 거야. 떨어진다고 해도 뭐 일반적인 수준이 그치거나 매수가 정말 강하다. 그러면 2, 3, 6 부분에서 보통 끝이 나죠. 그 모양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인식을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의 이런 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또 대칭적으로 차트를 그린 경우가 많으면 여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보통 뭐냐면은 우리가 올라간 양만큼, 추가적으로 올라간 양만큼 보통 비슷하게 떨어져요. 가령 이렇게 A 파동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초안에 상승을 했어. 그죠? 한 양을 보니까 이렇게 기준을 봤을 때 이만큼 더 상승했던 거야. 맞죠? 이만큼 더. 그러면은 떨어질 때도 이 비슷하게 더 떨어져요. 대칭적으로. 아, 너 위에 이만큼 더 올라왔지? 그럼 나도 밑으로 좀 더 떨어질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둘 다 비교층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강한 비파, 강한 시파. 이렇게 되는 이중, 이중으로 형성되어 있는 비교칙 플랫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중 플랫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돼요. 올라간 양 비슷하게끔 떨어져요. 올라간 양 자체가 뭐 한 1.27 수준이다. 그러면 떨어질 때도 1.27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가령 이렇게 확장값을 봤을 때 이 판으로 이게 한 1.27까지 반등을 했잖아요. A 파동으로. 그러면 다운일 때도 뒤집어 보면은 이것도 한 1.27까지 오는 거예요. 비슷하게끔. 정확하지 않지만 그거 비슷하게끔. 이게 이제 B파도 방하고 C파도 방한 불규칙 플랫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혹은 여기 스탑이 많이 걸려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커트리고 가는 거고 중요한 것들 위치까지 오지 않았다가 반등해버렸으면 여기까지 오는 불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또 이제 또 뭐야 가벼운 상승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락해주는 뭐 다이버가 떨어진다든지 보통 이런 패턴은 이제 언제 많이 나오냐면은 상승 도중에 많이 나와요. 상승 초반부에 이제 페이크 패턴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쭉 가다가 또 이렇게 하고 이런 패턴이 나와요.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사항이 떴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해보세요. 어? 이 모양이 인버스는 아닌데? 맞죠? 인버스 아니죠?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리고, 하락 인버스가 떴네, 고점에서. 어, 직전, 저점 더 깨버렸네? 초크?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러면 이제, 나래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스탑을 전략적으로, 여기 스탑을 잡고, 여기 고점이겠다. 이 반등 파동이다, 이거. 반등 파동이고, 하락 인버스 떴다. 직전 저점도 깼다. 저점도 이제 낮췄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의 숏이다. 나 이거 배웠다, 이거. 그죠? 여기 스탑을 잡고, 이제 숏을 치는 거죠. 스탑 잡고, 반등이 숏을 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되죠? 여러분들이 숏을 이렇게 숏다시피 알기, 다 숏이에요. 다 숏 물량이에요. 그러면은, 이 숏 물량들을, 세력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제, 뚫고, 뭐예요? 뚫으면 어떻게 되죠? RSP가 돼요. 여기서 숏을 치라고 나눠가는,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물량들을 가지고, 디지 매수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격 하락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받쳐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량들이 물렸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좋은 거죠, 부족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양만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모양이나 뭐 현상, 이런 토크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매매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파동을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 속을 수밖에 없죠. 파동 카운팅인데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파동 카운팅을 정확하게 하면은 최고집이 아니라 불규칙이 등장하게 되면은 불규칙이 많이 나와요. 파동의 해석 자체를 조정이 어디에요? A, B, C죠. 새로운 파동이 카운팅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뭐 이츠를 보다 보면은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카운팅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무조건 고점에서부터 다 카운팅이에요. 이러면은 좀 파동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불규칙, 미달력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나서 카운팅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카운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파동의 카운팅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여기서부터 새어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조정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불규칙 파동 회사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불규칙 파동이, 불규칙이란 말 자체가, 뭐 아닌데, 불규칙 파동이 등장하면은, 고점과 저점이, 이제 기준이, 카운팅의 기준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보통 파동의 끝점이 이제 새로운 파동을 카운팅이 나가는 출발점이 되는데 불규칙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불규칙 반이 등장하게 된다면은 파동 해석 자체가 최고점 자체가 파동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단위가 출발점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세워나가는 거죠. 파동 조정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떨어지도 마찬가지. 내려갔을 때 쭉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반등 A 파동, 불규칙 B, 그 다음에 한 번 더 불규칙 C. 에 끝났어.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인버스 떠줬어. 그렇죠? 그리고 뒷점 고점도 떨어졌네? 자,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여기서 바닥 찍었고, 바닥이고, 상승 인버스 떠줬고, 직전 고점도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뭐, 그니까, 이게 뭐, ICT에서 뭐, 매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수 받는 거, 이거에 대한 매수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거는 이런 반응이 아니라, 하락에 대한 조정파도 A, B, C. 즉 여기서부터 새로운 단정이 여기 끝나고 새로운 하락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오비라인 여기이기 때문에 이 선을 깰 때까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모르고 매수 받았다. 그럼 여기 매수 받았던 여러분들의 물량들은 다 이렇게 장벽을 받게 되겠죠. 밀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고 보통 여기서 장 맞고 오비라인이 깨겠죠. 깨지죠. 이렇게 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점, 최저점부터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파동의 끝점에서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논을 보게 되었을 때, 즉, 불규칙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달형 파동, 5파, 3파 간의 미달형 등장이 많이 나와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사물거래에서는 거의 50% 이상은 차지해요. 끝점에서는. 그 말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엘리어트 파동 가능성을 이상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이 좀 익숙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파동을 세워 나갈 때 좀 단계가 좀 높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의 이제 힌트는 이제 어쨌든 3, 3이죠. 3으로 떨어지고 3으로 떨어지는 거죠. 3, 3, 5라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임포스터 나올 위치가 언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좀 애매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정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불규칙은 항상 기준 파동으로 봤을 때에 위쪽으로 일정 위치에서 1.38의 조준이 보통 일반적인데 2.13은 그냥 뭐 플랫이라고 할게요. 뭐. 어쨌든 일반 플랫으로. 요즘에는 1.618까지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허용이 돼요, 이것이든. 그죠? 그리고 위로 이렇게까지 갔다. 근데 매수가 강한 상황이 아니다. 그럼 보통 이 초과적 상승 크기만큼 보통 더 떨어져요. 1.618까지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도 비싼 수준까지. 이런 식의 B파도 강한, 50파도 강한 이제 이중 불규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규칙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새로운 파동 카운팅은 우리가 이제 파동의 끝은 여기서부터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ABC죠. 그 새로운 파도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정리가 되시겠죠? 여기서부터 카운팅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닥에서 많이 나온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여기서 임퍼스를 줘요. 이렇게. 맞죠? 이런 상태에서 임퍼스가 뚜렷하게 줬잖아요. 이렇게 바닥에서 만약에. 그러면은 개미를 터놔야 돼. 어떻게 털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략이. 굉장히 깊게 조정을 주는 거야. 그래서 겁을 주는 거예요. 거의 한 80, 90% 조정 줘서 애매한데 할 정도로 주거나 아니면은 정말 오래 행보를 하거나 이거 뭐 떨어진 거야 올라가는 거야 오래 행보를 하거나 두 번째는 정말 얕게 행보를 하거나 잠깐 행보부에 가버린 거냐. 그죠? 혹은 더 겁주는 방법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깨면서 요걸 깨면서 뭐냐 첫 번째 ABC를 만들어요. 맞죠? 여기까지 뭐 정상적인 ABC구나. 그죠? 이 사람 있겠네 ABC였구나. 그 다음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 한 번 더 올라갔어.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갔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이거 반등 파동이다. ABC다. 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ABC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인포스 나오면서 갑자기 직전도 좀 깨버렸네? 이거 확실히 ABC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쇼트 치게 유도하는 거죠. 물량 털게 유도하는 거예요. 쇼 또는 물량 털게 유도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이런 조정 파동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부터 뭐예요? 굉장히 강한 상승을 이어가는 거죠. 한번 페이크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주기차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기차이. 터지면서. 새로운 파동이 보통 여기가 2파가 되면은 이렇게 2파가 되고 2파에 많이 나오죠. 속이기 위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해가시겠죠? 비트 한번 볼까요, 비트? 이때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소파동에서 임퍼스란 말이에요. 굉장히 샤프한 임퍼스인데 좀 짧은 단위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이 경우 보세요. 임퍼스 나왔어. 그 다음에 다 ABC 매수 받았던 거죠. 근데 한 번 올라갔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ABC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올라갔다가 집중주 좀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생각을 해요. 이거 ABC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다 쇼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임펄스가 나오고 여기서 ABC
그다음에 보면 이게 ABC, 너무 뚜렷한 ABC잖아. 이게 임펄스였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임펄스였으면은 확실히 반등 파동수 있었어. 또 내가 ABC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힌트가 되는 거죠. 이게 확실한 ABC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이런 불규칙 파동이 되겠죠. 새로운 파동 카운팅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기준 파동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가 여기죠. 이 기준 파동이죠. 기준 파동을 봤을 때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1.61파동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위로 이쪽으로 가서 이만큼 가잖아요, 부터. 그럼 밑으로도 이만큼도 더 가요. 이런 식으로. 위로 간 만큼 이게 이중 불규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흔들어 보실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비슷한 그게 오죠. 이렇게 이런 식의 불규칙 파동이 나온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죠? OB 라인이 뭐예요? OB 라인이 이 선이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여기서 줘도 친단 말이지. 근데 이 선은 뭐예요? 돌리는 선이죠. 돌리는 선. 그리고 이제 이 하락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쇼도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매물대가 뭐죠? 숏 매물대가 이렇게 받쳐주는 뭐예요? RSKB에서 지지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설계를 잘하는 거죠, 애들이. 그리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맞죠? 이 선, 저 파트는 산적 정상이 아니라.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는 뭐죠? 요거는 확장 플래시죠. 이렇게. 이렇게. 확장 플래시로 보면은, 봅시다. 최소한의 A 파동, 기준 파동에 대해서 단등인 최소 비치인 786도 가져왔죠? 이는 약한 비에 가깝죠. 다음에 C는 확장 값으로 이렇게 1.5에서 2.6인발. 여기까지 와주고. 맞죠? 이렇게 해서 조정을 끝내고, 그럼 뭐야? 이 라인은 이제 플리션이죠. 그래서 조심하면 안 돼요. 조정 끝났으니까 이거 들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리가 되시겠나요? 엔비디아 볼까요? 1시간 보입니다. 엔비디아 보면은, 봅시다. 이거는 이제, 여기가 확장 플래시다. 그냥 이렇게. 이건 뭐야?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내부 구성이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지그재그로 A 파동, 지그재그로 B 파동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아요. B 파동.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한 경우. 첫 번째 파동 확장 배수 때려. 두 번째를 지그재그로 때려.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확장 플랫하고 보통 지그재그로 많이 섞어가지고 써요. 얘네들이 파동 구성할 때 정직하게 A 파도 지그재그, B 파도 지그재그 이렇게 하면 너무 쉽기 때문에 확장 플랫을 중간에 많이 껴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희점의 산도 안 가는 일반적인 비파죠. 그다음에 실파는 약한 확장으로 하겠죠. 그러면 1.2 치수 가져와서 실파를 마무리 짓고 그러면 뭐죠? 오비 라인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정확하게 오비 라인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뭐죠? 기술적인 자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돌림선이라는 거죠. 이렇게 봐주면 된다는 거죠. 정리가 되시겠죠? 또 있나? 봅시다. 여기도 큰 WXR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내부 파동을 보면은 이게 또 확장 플래시죠. 이게 확장 플래시인 거죠. 이거는 약한 확장이죠. 이 확장을 통해서 뭐예요? 하락부에 대해서 바로 628UC까지 가기 위한, 이 하락에 대한 628까지 가기 위한 목적으로 확장 플래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확장 플래스 뭐죠? 이렇게 이 파동 기준으로 얼마죠? 이런 확장 값을 봤을 때 이제 2.38 수준에서 붙이는 거죠. 2.38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이제 618이 치였기 때문에 하나분의 618이니까 여기는 중량이 치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반대가 끝냈다는 거. OB 라인 여기니까 이 라인은 깨지선이 되겠죠. 이렇게 장로도 되는 거죠. 주가를 만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블랙 확장 플랫, 불규칙 파동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워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불규칙 파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규칙 파동은 정리하면은 이제 첫 번째 하락 파동 기준으로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약한 불규칙이라고 할게요. 그냥 약한 불규칙은 1.27에서 1.38의 수준까지 보통 가요. 이 정도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B파가 이렇게 가요. 이게 원래 이제 약한 불규칙 파동 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불규칙인데 요즘에는 강하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기파 B본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힌트가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이게 인풋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확실하게 ABC 모양을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ABC가 이게 반등 파동이 아니라 이런 불규칙 파동의 일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 다음에 추가 하락을 만들어낼 때는 이제 매수량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상황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미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죠?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이제 장대 뭐 양봉의 매수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꼬리가 나왔다고 치면은 보통 이제 이 꼬리 안 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난 경우 많죠. 이렇게. 지판은 보통 일반적인 수준. 매수가 정말 강하면은 이제 236. 어쨌든 최소한 236까지는 온다는 거죠. 이 돈까지 온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애매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속이고 싶다. 그러면 보통 이걸 깨죠. 이제 이걸 깨가지고 추가적인 하나를 만들어내요. 이 스탑 터트려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요? 이 기준 파동으로 상승한 크기랑 비슷하게끔 보통 떨어져요. 이 정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 올라갔고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만약에 이만큼 올라갔어. 그죠? 그럼 추가 하락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럼 대충 한 계산해보자.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한 이 정도 더 떨어지겠지. 이렇게. 그럼 이 언저리에서 이제 매수를 받든지 입찰하든지. 그러면 입찰을 어디 한다? 이게 오비라인이잖아요. 그죠? 이거에 저항을 많이 게 아니라 뚫는다는 거예요. 뚫고 나서 입찰하는 거죠. 부터. 죽기 전에 입찰하는 게 아니라 뚫고 나서 입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파동상 만약에 뭐 이런 파동을 만든다고 치면 뚫고 나서 입찰하는 거죠. 정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불규칙 파동에 대한